안녕하십니까. 거액장사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백운 전문가입니다. 최백운의 끝내주는 집중 투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강의도 하고 시장도 보고 집중 투자한 종목 리뷰도 하고 신규 집중 투자의 종목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을 거액자산가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죠. 지수가 2,700 정도 코스피에 오면서, 금방 3,000도 갈 것 같고, 그런데 요즘은 하루 올라가면 또 하루 빠지고, 그래서 3월달 정도는 저는, 십자봉 정도 월봉으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2,700 막 가면 하루에 40% 30% 올라서 가면, 바로 갈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또 내려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 내리를 할 때 급등을 합니다.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 따라가게 되면 수익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대다수 한 10년을 정도 해도 돈이 크게 안 불어나는 이유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가 나고 하면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방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금방 수익이 나면 당연히 또 이익을 확정하면 또 다른 주식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내가 정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이 종목 저 종목 테마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기 투자하면 되게 힘드니까 평가손 날 때도 있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매매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돈을 좀 크게 벌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 시간을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는 마인드를 좀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해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23년도 제가 22년도 8월 12월 달에 주로 배워야 산다 시간에 해드렸던 집중투자 종목들 보면 LG엔솔 SDI가 있었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SDI를 해드렸습니다. 45만 원 내외에. 이제는 우상향이 올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해도 된다. 집중 투자는 비중 한 30% 기본 비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괜찮으면 50% 사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 50%까지입니다. 그래서 SDI도 있고. 그럼 지금 LG엔솔은 22년도에 이렇게 샀으면 이렇게 고점가 60% 갔으니까 40만 원대에서 60만 원 이렇게 거의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SDI도 30% 덜 갔죠. 계속 안 가. SDI는 지금 2년 반 동안 안 가고 있어요. 2021년도 8월 달에 82만 8천 원 찍고 지금 40만 대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내려와 있죠. 2년 반 동안. 그러면 또 지금부터 또 반등해서 또 그럼 박스권 상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4년도에도 요 종목들은 집중 투자해도 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수익이 좋았던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2만 원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8만 원, 5만 원. 그럼 자, 그다음에 포스코 푸치엠 15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16만 원은 뭐 저는 아카데미다 뭐 주식 선물로 3배 해도 된다. 최소한 따보는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도 25만 원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집중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이번 강의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유망 대형주 말하는 거예요. 올해는 섹터가 바이오 제약 섹터가 좋다. 그래서 그 중에 뭐 저는 한 10년 2027년도에 한미약품이
2027년도 말경에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시세는 많이 뜨겠죠. 근데 그 전부터 주식은 미리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내외, 제가 남이따에서 28만 원부터 이야기했는데요. 35, 6만 원 갔다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경영권에서 여러 이슈로 좀 안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이지만 바닥권이다. 그래 보고요. 이제 카카오도 지금 거의 매출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카카오는 올해는 4월 이후 5월 이후 정도 돼야만 추세가 반전이 좀 6, 7만 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바닥권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번 장에서 2,700 올 때까지 거의 못 갔죠. 작년에 제가 6만 4천 원 정도 4월 말에 6만 4천 원 정도 할 때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 얼마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한 뭐 20, 30% 올랐고, 하이닉스는 9만 대부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면 삼성은 지금 못 가고 있죠. 하지만 4월 초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을 예상해보면 예상보다 잘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반등은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격적인 상승은 한 2분기 정 5월 달 정도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기아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나올 때 플러스 30%였는데 기아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기아 관련된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DI는 뭐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한번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를 이렇게 보면 오늘 하루에 7% 빠졌어요. 야,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은 게 하루에 7% 빠지면 한 달 내도록 대형주들은 올라가 봤자 뭐 평상시는 7% 내외밖에 안 올라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대형주도 보시면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장악해 놓은 상태에서 한 1년 이상 쭉 샀습니다. 장악한 상태에서 이때 2월 달에 이렇게 뭐 저PBR 또 자사주 소각 등 여러 가지도 나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13만 찍고 지금 못 가고 있죠. 제가 한 목표가를 9만 대 한 13만, 12만 원에 13만 1차적 목표가로 봤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기아를 아직 확정적인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26년도 정도까지는 뭐 30만 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애플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갔듯이 전기차 같은 패러다임이 바뀐 것도 전기차에도 테슬라 다음에는 기아가 현대가 잡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이 워낙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있죠. 정몽 회장 뒤로여서. 그래서 지금 글로벌에서 자동차 메이커 중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친환경 가장 강력히 시장에 금리가 높다든지 고금리 상황, 그 다음 전기차 업황이 안 좋으니까 둔화되고 안 좋고 잘 안 팔리니까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투자를 집행을 계속하면서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정설도 하고 그래 나가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재벌이 원래 DNA입니다. 재벌의 DNA인데 요즘 이제 경영권이 3세까지 오면서 3세들이 자꾸 이렇게 조금 선도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아 현대가 잘하고 과거에 제가 16, 17년도 이럴 때는 왜 수소차에 집중을 하지? 수소차 되지도 않을 걸. 그걸 하고 전기차 빨리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올해 EV30부터 시작해서 대중화되는 싼 3천만 대 전기차가 뭐 4천만 내외로 많이 나오면 충분히 경쟁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팔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자동차는 월 10%도 안 팔립니다. 원래부터 과거에 평균적 한 8% 성장률 뭐 이런 정도 성장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전기차는 거의 뭐 최소한 두 자릿수 10% 이상은 증가되니까요. 작년 20%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BYD라든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1870만 원짜리 300km 가는 전기차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에 나온다고 잡아. 지금 그러고 3천만 원대 전기차, 3,500, 4,500 사이의 전기차는 뭐 포르쉐 타이칸 같이 비슷한 모양의 500km 이상 가는 그런 모양의 아주 디자인도 멋진 전기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7인가 뭐 그 전기차를 보고 중국 메이커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안에 IT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많이 하고 디자인도 멋지고요. 연비도 주행거리 아주 높으니까 한 4천만 내면 스포츠카 못 사는 사람 그거 사는 되죠. 스포츠카 똑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보호무역이 하더라도 경쟁 있는 자동차라 이런 것은 결국은 보조금 준다는 것은 오랫동안 보조금을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IR도 있지만 IR에도 그것도 끝나겠죠. 몇 년 뒤에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중국 보조금 끝나고 뭐 다른 데 끝나고 막 끝납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자체로 엔진차와 경쟁을 가져가는 가격 펠트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전기차를 계속 타고 있는데 다양한 걸 타보고 있는데 전기차를 한번 사면 운행 관련된 돈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한 달에 전기 충전료 3만 원 정도면 뭐 충분히 저는 뭐 별로 안 돌아가다니는 건지 모르지만 타고요. 멀리 갔다 제가 고향까지 저 경북까지 갔다 와도 뭐 5만 원이면 됩니다. 그죠? 20만 원 들 연료비가. 그리고 부품 교환할 필요 없어. 신경 아무것도 쓸 거 없습니다. 즉 전기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고 전자제품이다. 배터리만 교체하면 그냥 쓰는 그 정도로 하면 결국은 바뀌는 거죠. 그죠? 그 패러다임이 가장 지금 좀 현재는 좀 어렵더라도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죠. 지금은 그 하이브리드 차에 우리나라는 현대차보다 귀하고요. SUV 차량이 저희 70% 기한을 차지하니까 좋아요. 그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실적도 작년에 11조 영업이익 냈는데 올해도 하이브리드는 잘 팔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시가총액이 글로벌 회사 비교하더라도 지금 100조 이상 가야 되는 거죠. 50조 내외인데.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좋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입니다. 단기적으로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이란 것은 제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 이 시간에 가르쳐 줬는데 2022년도 8월 달에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워서 한데 가르쳐드린 아마 영상처럼 있을 텐데 가격에 대한 시세가 가격이 아주 싸든지 아니면 가치적으로 싸든지 그게 시세를 움직이는 게 그건 장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빠지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참 끝나서 남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그러고 났을 때 시간이 흐르면 시간 흘렀또 다시 시간을 기다리면 주식이 또 그 자리에 갑니다. 자기 길 찾아서.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수급인 게 에너지, 거래량이 많이 붙으려면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성장 엔진을, 상승 모멘텀, 사람들이 보고 사고 팔고 거래를 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2월 달에는 이슈가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주 친화 정책을 내놓으니까 외국인들 엄청 좋아해 그냥 사는 거죠. 배당도 많고. 그러면 샀다가 지금은 오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강력히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들은 이걸 시가총액 높은 50조 된 시가총액을 사서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강력히 팔고 기관도 오늘 기관의 금융 투자라다 이런 게 전체 시장에 강력히 팔아가지고 기관이 오늘 현물만 뭐 7천억씩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수급의 주체 여기서부터 큰 손들이 샀는데 큰 손들이 샀던 주체 세력이 빠지면 어느 정도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는 많이 안 실렸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11만 4천 원 정도가 지지선으로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주봉도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박스권 상단이 1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1만 4천 원을 이틀 분기하지 않으면, 2주간 분기하지 않으면 조정을 가더라 반등. 그러면, 반등하면 이제 만약에 9만 원대 10만 원 이하 이렇게 사신 분들은, 비중 20, 30% 수익이 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기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다시 만약에 위로 치면 다시 13만 원을 안짝해버리면 다시 재매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집중 투자해서 한 비중을 30%씩 사놓고 30% 수익이면 크잖아요. 3천만 치 샀으면 1천만 먹으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절반을 팔았어요. 그러면 한 500만 이익 실현하고 절반 돈이 이제 4천만이니까 2천만 현금 있다가 이 주식이 다시 13만 치고 가요. 근데 난 다른 거 사 있습니다. 교체 매매해가지고.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30% 먹은 상태에서 이익 실현해가지고 다른 거 가니까 다른 것도 30% 좋은데 그건 안 가고 이거 그냥 치면 아주 대시세주 엄청 가는 주식을 팔아먹게 된 거죠, 빨리.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내가 장기로 갈지 말지를 꼭 생각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번에 끝내주는 집중 투자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거액자산가 한 10억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복리 투자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집중 투자는 적은 돈으로 인생 역전을 위해서 하고 내 생업을 주식 신경 안 쓰고 투자해놓고도 내 생업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물론 전업 투자자는 뭐 주식을 보니까 그게 일이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는 거액자산가에 대한 정의는 주식 투자로 10억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액자산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가져가든 1억 가져가든 1억까지 기준을 하면 10배는 최소한 벌어야만 거액자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으로 하는 금융자산 10억을 벌면 부자층에 속합니다. 우리 KB 경제연구소에서 조사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10억 정도 순자산이 있으면 부자라고 이제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10억만 주식을 벌고 싶다,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부터 1억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억 있으면 100%를 3번만 먹으면 돼요. 나 한 종목 사가지고 한 3년 동안 기다려 100% 먹고 또 3년 기다려 먹으면 한 10년 안에 10억 버니까 그건 놀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억이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대다수 한 40대 정도 50 이렇게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주식을 해요. 직장인들은 주로. 한 3천 정도 주로 하는데, 그럼 3천 가지고 한다면 10억을 벌려니까 30배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배를 벌어야 되는데, 맨날 들어갔다 먹었다 또 깨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꿈이에요. 그래서 이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주식은 한번 사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먹어도 고민이고 내려가도 고민이고 항상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기본 전략입니다. 거액자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기본 전략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 또한 이제 그래서 기본 전략이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하는데, 요걸 선택과 집중하게 하는 이유도 이제 복리 투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복리 투자, 여기 있는 복리 투자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리 투자에 대해서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복리 투자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주식이 복리 투자 상품, 유일한 상품이 현재 금융 상품 중에 은행이라든지 뭐 가면 복리 적금이라든지 복리 예금은 잘 없어요. 그리고 3%짜리를 복리로 해도 돈이 별로 안 불어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주식은 가장 장점이 복리 효과입니다. 워런 버핏이
세계적인 주식으로 운영해서 가장 잘하는 워런 버핏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복리 상품이니까 손절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 첫 번째 손실 보지 말고 둘째도 손실 보지 말자. 첫째 손실 보자. 둘째는 첫째 원칙을 지키자. 그러면 결국 손실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착각하는데 만약에 만원 의사가 9,000원 가지고 가면 평가손을 손실이 아니에요. 주식은 평가손익은 팔지 않으면 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실제로 청산, 내가 매매해서 손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을 계좌에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거는 손해가 난 거죠.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은 물론 손절할 때도 있지만 특별한 게 거의 손절하지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25달러 샀는데 15달러까지 가도 손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40달러 팔아먹으니까 결국은 100%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그것도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 마젤란 펀드 운영하면서 9번의 폭락장이 와도 폭락하면 다 같이 평가손이 나요. 평가손 엄청 나는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이게 지나고 몇 년 또 지나면 다시 올라가서 나의 그 적정 주가가 갈 거니까 회복되고 내가 목표하는 가격이 가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그 폭락장 9번장 피하려고 미리 생각도 하지도 않고 실제로 손절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이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게 이익 나서 파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익 나서 파니까 계속 원금에다 이자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복리란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3천만 원 가지고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3천만 원 가지고 50% 수익을 냈습니다. 매번. 그러면 50% 수익 내가지고 그러면 3천이 50% 1,500만 수익이잖아요. 그럼 4,500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4,500을 투자해가지고 그럼 50% 나면 2,250만 원이 벌리는 거죠. 그럼 6,750이 되니까 다 6,750을 다시 50%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3,000에서 1,500을 벌면 4,500이니까 4,500을 현금을 놔두자 전부 다 투자하는 거죠. 원금과 이자, 원금과 수익을 합쳐서 올인 투자를 해야만 복리가 되는 거죠. 15% 수익을 냈는데 3천 가지고 1,500을 버는데 다음 투자할 때 1,500 벌었으니까 현금 500만 놔두고 3천 원금하고 1,500 이익금에 1,000만 원 이익금하고 500 놔두고 4천만 원 가지고 수익을 50% 내면 실제 50%가 아니죠. 현금 500만 원 수익이 제로니까. 그래서 항상 원금하고 이자하고 즉 수익하고 같이 합쳐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반복해서 50% 수익을 난다. 그러면 우리가 5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주식을 1년 내도록 나는 딱 한 종목만 사가지고 50%를 내겠다. 그러면 실제로 50%가 목표면 안 되죠. 이 종목을 사면 거의 100%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거의 수익 날 확률이 80% 이상으로 100% 이상 날 게 80% 확률이 된다. 그 정도면 아주 전문가 수준이죠. 그래 놓고 실제로 내가 이제 쌀 때까지 기다려서 매집할 때 기다려서 시간도 기다려서 딱 들어갈 때 그때 사가지고 올인해가지고 50% 이상 딱 먹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또 막 바로 사지 말고 1년 동안 그 안에 또 다음 타자가 있는지 그거 보고 확실하게 50% 100% 날 수 있는 또 들어가고 이거 10번만 하면 됩니다. 50%짜리 10번만 하면 제가 계좌 수익률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계좌, 주식 계좌에 한 종목이 있으면 한 종목이 수익률이니까. 그런데 내가 세 종목 있으면 전부 다 세 종목 50% 먹어야 되죠. 현금 제로. 그래서 일단 계좌 수익률 50%씩 복리 투자가 되면 10번이면 60배가 나요. 야,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10번만 50% 내면 17억이네? 주식으로 17억 벌면 배당만 받아도 살 수 있죠? 3% 배당이면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배당금만. 요즘 3% 주식 주는 거 많잖아요. 삼성전자 20.5% 정도 3% 되고 현대차도 기아차도 사도 기아차 폭락했을 때 7만 원, 8만 원 사놓고 있으면 5% 먹잖아요. 그죠? 은행주, KB금융 6만 원 갖다 반타작 넣을 테니까 반타작 딱 사가지고 있으면
따보른 상태에서 6%, 7% 배당을 주잖아요. 그럼 17억치를 KB금융 반타작 났을 때 사면 되잖아요. 사놓으면 6% 얼마예요? 6천만 원, 거의 1억씩 나오잖아요, 배당금만. 그럼 나는 17억 사고 34억, 30억 이렇게 되는 상태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17억치 사놔가지고 배당만 받아도 1년에 1억씩 받는데, 그럼 1억씩 1년에 한 달에 1,000만씩 펑펑 써도 나는 1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실제로는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 50대가 되면 노후를 반드시 미리 준비하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노후가 준비 안 됐으면 자식 키우고 집 사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안 됐잖아요. 그럼 일단 주식을 3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한 최소 50% 100%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한 두 종목이나 두 종목 다 가는 거 사가지고 또 한번 팔고 그리고 또 다시 천천히 확실히 하면 또 사가지고 또 50% 가면 10번만 하면 되죠. 1년에 한 번만 하면 50% 먹어요. 10년이면 60이면 17억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3천만 원이라 그러면 3천이 적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그러면 한 종목 살 수 있으면 이 종목 저 종목 뭐 테마주 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돈을 50%씩 벌어가지고 한 8번 정도 계속 성공했네. 3천까지 계속 50% 계좌 수익률 50% 나가지고 팔아서 또 새로 사고 8번 성공하니까 와 7억 6천이에요. 이제 7억 6천이에요. 그럼 7억 6천을 올인해가지고 50%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7억 6천 올인해 7억 6천을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그중에 한 종목씩 1억씩 사도 7종목을 사야 되고 현금 안 따고 8종목 사야 되는데 사가지고 50% 7종목 8번 사가지고 전부 다 내 실패 없이 8종목 전부 다 50% 먹어야 계좌 수익률 50% 나오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자, 그럼 11억이 됐어요. 11억 가지고 50% 먹어야 되니까 난 11억으로 올인해가지고 50%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난 팔 거야. 근데 11억까지 올인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코스닥에 막 급등락주, 테마주 11억치, 만약 그 중에 11억 가지고 한 종목 한 1억씩 들어가면 11종목 들어갔어요. 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테마주도 하고 막 하다 가지고,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그거보다 엄청 힘들 거예요. 공부한다고. 11종목 다 맞출 수 있을까요? 50% 이상 갈 수 있는 걸. 그러면 11종목 사가지고 50%만 팔고, 현금 놔두고 또 50%만 팔고, 그러면 11개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리면 훨씬 더 늦어요. 그죠? 근데 차트만 매매한다면, 차트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막 그냥 7만 원부터 급등한 M캠이다. 그러면 7만 원에 만주 사면 7억이잖아요? 7억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더블, 정고점 가서 팔아도 1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능한데, 과연 그때 당시,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7억을 아직 실적도 안 나온 7억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코스닥 종목 이거를 7억을 올인하겠냐요. 아니면 7억 엔캠도 사고 와 많이 빠졌네. 에코프로도 사고 이렇게 찼어요. 그죠? 그럼 엔캠은 한 100%나 팔고 에코프로는 아직도 안 갔으니까 그럼 아마 이거 기다려야 돼요. 50% 갈 때까지. 그래 실제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3천 가지고 3억 원까지는 그냥 대충 해서 여러 종목 사서 볼 수 있지만 17배까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자, 3천이에요. 그죠? 이건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라는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거죠. 즉, 10억을 벌 수 있는, 거액자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 돈인데. 내 돈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펀드 매니저 아니잖아요. 남의 돈 운영하던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내 돈이래요. 내 책임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뭘 사라 팔라. 아무리 그래도 전문가가 동방박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파세요. 이렇게 100%나 수익 나는데 많이 잤는데 이제 팔고 조금 비중 줄이고 이익을 챙기라고. 그래도 나는 결국 내가 판단하면 내가 더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안에 다 판단. 그것도 결국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50% 수익 10번이면 3천만이 17억이 되고 있는데 복리입니다. 자 그러면 1억 가지고 했다면 얼마일까요? 50% 실패하면 57억이 돼요. 야 1억 가지고 57억 벌면 인생 역전은 뭐 아니라 그냥
57억 가지고 삼성전자만 사놓고 맨 날렸어도 2.5% 배당받으니까 분기 배당해 주잖아요. 3개월마다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3개월날 배당금 나온 거 뭐 펑펑 쓰면 되죠. 50억에 10%면 3%면 1억 5천 2억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버는 것을 하려면 나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복리를 벌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포트를 비중하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걸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라는 수익은 계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10번만 내면 3천으로도 인생 역전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항상 3천 가지고 내가 코스닥 종목 뭐 테마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해도 충분히 들어갔다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억 정도 되면 과연 3억을 한 종목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면 가서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목이 압축돼야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식.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800개, 코스닥에 1200개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 1000개 정도, 3000이면 한 1000개 정도 아무거나 내가 확실한 빨리 수익이 낼 수 있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3000은. 근데 만약에 10억 되면 17억, 10억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과거에 배워야 산다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때 당시입니다. LG 에너솔루션이 46만 원 정도 할 때 58만 원에 60만 원 정도 언젠가 최고가예요.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때 그러면 46만 원에 4,600억을 사도 이것은 5,800억, 6천억이 된다. 그리고 과거에 NC소프트가 있었는데 제가 토마토 TV 와가지고 2015년도 4월 달에 4월 20 며칠 날부터 했는데 그때가 19만 원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9만 1,000원 배워야 산다 25만 원 왔을 때 25만 원 왔어요. 원래 단기적 28만 갖다 조정받고 다시 38만 기본 가고 장기적 58만 가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26만 2,600억을 사도 리스크가 제로다. 잠깐 내려가도 올라간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포스코 푸체메 이것은 저는 5만 원, 6만 원대도 장기로 40만 원 최소한 간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한 종목 사서 10배를 먹든지 아니면 10배 벌려면 1억까지 10억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100% 세안 갈 수 있는 주식들이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럼 포스코홀드 25만 원이죠. 그러면 25만 원, 26만 원. 내가 26만 원 때 2조 6천억 이렇게 사도 이것은 70억, 2조 6천억이면 7조 이상 간다. 왜냐하면 76만 5천인가 사상 최고점은 돌파하든지 서대한다. 25년도까지. 그럼 3년을 기다렸다가 3년 뒤에 나는 25만 사서 75만까지 내외가면 그때 판다. 생각하고 있으면 1년만 갔잖아요. 그럼 나는 1년 만에 176% 가면 50% 수익 내려놨는데 3배가 갔잖아요. 그죠? 그럼 난 2년 동안 놀아도 되는 거죠. 놀다 그럼 확실하면 또 사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복리가 되려면 결국은 집중 투자한 영역, 거기서 주식을 내가 집중적으로 사줘야만 이렇게 수익이 발전이 됩니다. 가장 빠른 인생 역전 방법. 근데 우리가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3천만 가지고 보니까 양극재를 5종목인가 양극재, 연극재 해서 한 몇백만씩 한 종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본전 내외. 그러면, 그냥 대충 보고 많이 빠졌네 사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얼마 올라갈지, 얼마 손실 날지 이걸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전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확실한 거를 공부해서 확실할 때, 그때부터 해야 되는 거지. 나는 금방 HT에서 팔 수 있다면, 매매할 수 있다면 매매를 잘할 수 있는 차트 같은 거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이에요. 만약 한 종목 거래한다 쳐요. 그러면 첫 해 수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익이 20%고 손실이 10%면 한 번 사면 첫 번째 수익이 20% 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래할 때는 1200이 됩니다. 20%. 1000만 원까지 했어요. 1200대요. 그 다음 손실을 10% 봤어요. 1200까지 벌었다가 1080이 됐는데 손절해 버렸어요. 빨리 10%. 손절을 해야 된다. 왜 손절을 안 하냐. 손절 안 하면 30%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30%대 테마주 같은 걸 사가지고 30% 손해본 게 내 계좌에 한 개씩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왜 그게 돈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 좀 이따가. 자, 그러면 1200, 1080이에요. 또다시 1080에 또 30% 벌었어요. 20%. 그럼 1290. 또 10% 손해봤어요. 1160. 이게 반복돼가지고 이거 36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3,996만 1천만 원 가지고. 내가 20% 이익 보고 10% 손해보고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36번.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그랬다면 36개월, 3년 동안 1,000만이 4천 돼요. 그러나 돈이 불려잖아요, 그래도. 1년에 이렇게 하면 36년이 걸리죠. 4배 벌리는데. 일반적으로 36년이 걸려서 주식으로 4배 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깨먹죠. 자,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보다 더 수익을 30% 내면 한 번 들어가면 수익을 30% 내요. 수익을 30% 엄청 내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20% 손절해버려요. 그러면 1,000만 원과 1,300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0% 손절하니까 1,040 되고. 또 30% 또 내요. 또 마이너스 20% 손절해요. 이게 주로 테마주하는 사람 많이 그러죠.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36번 해봤자 2,000밖에 더블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거꾸로 먼저 손해가 났다 쳐요. 첫 해부터 손실. 마이너스 1,000만 원 가지고 마이너스 10% 손실을 봤어요. 그럼 900이 됐잖아요. 근데 다시 20% 벌었네? 900 갖다 1,080이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마이너스 10% 손절했어요? 그 972만 원 돼요. 또 20% 벌었네? 1,160.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도 손해가 먼저 나고 수익이 10% 손절하고 20% 수익을 내니까 비슷해요. 먼저 하더라도. 자, 그런데 거꾸로 먼저 손실을 20% 받아 1,000만 원과 80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30% 이익 나니까 1,040. 이걸 반복했더니 2,000 비슷해.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수익과 손실이 반복됐을 때, 즉 우리가 이 종목은 이익 보고 이 종목은 손절하고 또 다른 거 들어가고 계속 빨리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률이, 즉 손절하는 그 손절률이 작아야만 계좌가 우상향 된다는 얘기죠. 즉 손실률이 작아야 우상향 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익과 손실이 반복돼서 손실률보다 수익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최소 2배입니다. 2배. 이거 안 지키시면 계좌 안 올라갑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표가가 40%라면 손절선이 최소한 20% 이내로 들어가는 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0% 먹으려고 손절도 10% 하면 이는 허송세월이에요. 그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0% 손절선이 있으면 수익은 20% 이상 가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좌 수익이 올라. 종목을 여러 개 하든 말든. 이게 가장 그럼 보시면 수익을 손실이 마이너스 10%. 손실이 마이너스 10% 작을 때는 계좌가 오랫동안 반복하면 올라가요. 이익 났다 반복해도. 그런데 우리는 수익률을 보잖아요. 수익률을 30%씩 내요. 들어가면. 그런데 손절도 20% 해버려요. 이것은 계좌가 잘 안 늘어요. 특히 수익은 40%나 내는 한 번 들어가면 40%를 수익 내요. 그런데 손절도 급락해가지고 30% 손해보네? 손절해버렸어요. 그럼 이 주식은 오히려 36개월 해봤자 돈이 줄어들어요. 1,000만 원이 695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수익은 40% 내고, 손절 30%. 그래서 손절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손절을 하고 싶으면 빨리 해라. 왜 기다려서 본전할 때까지 본전 기다렸다 저 마이너스 30% 갔대. 그때 이제 못 견뎌서 손절하냐고, 그죠? 그게 바닥에서 손절하니까 대다수가 투매가 나와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020년도 코로나가 왔을 때 3월 때 다 손절해서 떠나자. 금도 던지잖아, 금도. 금도 던져, 유가도 기름도 던져, 금도 던져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봐야죠. 그러니까 손절을 크게 해버리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되죠.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0% 내외 마이너스 30% 손해나면 마이너스 10% 내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 내외 손절은 계좌 수익률 올리는데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수익률 큰 거 한 개 잡으면 되니까. 그런 게 기술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차트로 이렇게 보면, 자, 제가 이제 차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익은 30%, 수익 30%,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수익이 30%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을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마이너스 20% 손절한 게 있어요. 그럼 수익은 똑같이 30%, 한 번 들어가면 30%를 먹는데 손실을 10% 정도 봤을 때는 10%의 2배가 넘잖아요. 30%는. 손해의 2배가 이익이 넘으니까 이 주식은 끝없이 올라가요. 계좌는 우상향. 그래서 그런데 수익은 30% 보는데 손절을 20%나 해버려요. 2배가 안 되잖아요. 20에서 40이 돼야 2배 안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속도가 나죠. 그런데 거꾸로 자, 수익은 엄청나요. 수익을 40%나 냅니다. 한 번 들어가면 급등주 막 나는 급등주가 너무 좋아. 딱 들어가 40% 먹어요. 그죠? 딱 파니까 40%예요. 와, 근데 한번 자고 났더니 무슨 악재가 있어서 폭락해가지고 와, 겁나네. 손절을 30% 해버렸어요. 요즘 30% 내는 건 일단이죠. 올라갔는데 일단이지. 그러면 딱 손절을 30%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계좌가 계속 쪼그라들어요. 끝없이. 10억 가지고 매매해서 6억 만들었으면 당장 주식을 딱 팔아가지고 6억 챙겨야 됩니다. 6억이 6천, 3천가 내려갈 거예요. 계속 매매하면. 매매하지 않고 10억이 6억이 왔다면 회복할 때가 기다리면 되잖아요. 현물 주식은. 레버리지는 뭐 자동 레버리지는 선물도 아니고 주식 선물도 아니고 대출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계속 올라가요. 그죠? 어느 정도 했을 때 되는데 계속 손절을 해서 특히 남자분들이 아싸라게 그러면 팍 손절하고 마이너스 못 봐가지고 다른 것도 가고 또 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계속 손해가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3년이나 5년이 지난 내 계좌가 줄어 있다면 매매해서 줄었다면 이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손절이 큰 거죠. 그래서 내 종목이 뭐 한급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런 게 막 있어요. 그죠? 5종목, 4종목 그렇게 있어요. 그건 한 종목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면 돈이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럼 30%를 마이너스 30%한 걸 본전가 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언제가 안 그래도 만약에 조선주를 2006년도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지금까지 5분 1 타박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손절을 하고 싶은 주식은 테마주라든지 소형주 만약에 실적 없는 적자기업 테마 빨리 손절선 정하고 수익이 크니까 손절선 반드시 지켜라는 게 이게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집중 투자에 전제 조건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집중 투자를 손절을 안 할 수 있는 영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중 올인 투자 전제 조건 최고의 전문가 수준인데 뭐 테마주든 뭐라든 알아서 팔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정해서 자기만의 매매 수익 모델이 있으니까. 근데 대형주라든지 고속비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원 내가 3천만 가지고 10억까지 올려놔도 집중 10억까지 올려놔도 10억을 한 종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테마주 아니니까. 자, 그리고 그룹사주 재벌 주식이니까 재벌들은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을 이기려고 계속 노력해서 결국 이기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사면 삼성그룹주 성장주를 사면 삼성그룹주는 그 오너들이 또 오너 재벌 회사들은 그 역경을 견디기 위해서 다양하게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극복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사는 재벌 중 장기적인 그런 게 성장만 한다면 최고의 주식이죠. 성장을 못하면 못 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 주가 수준은 손절 안 해도 될 영역. 자, 손절 안 해도 될 영역에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복리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집중 투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수준이 손절 안 해도 될 영역이 돼야 되면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사례입니다. 자, 저기 22년도 12월 달에 25만 원 정도 해드렸는데 포스코 홀딩스 22년 8월부터 12월 아무 때나 8, 9, 10, 11, 12,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20만에서 27만 사이 왔다 갔다 그랬어요. 50, 30만 사이. 그러면 한 25만 정도 이렇게 사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왜 이렇게 빠져서 사는 거 사람들이 하나도 관심 없는 거예요. 저 위에 40만 대 갔다가 20만 원 왔으니까 거의 60 반타작 대까지 있는데 30%대 빠졌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 하나도 안 가니까 한 번 사면 또 폭락하기도 하고 그래봤자 바닥권에서는 22평선 빠져봤자 20%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투자 영역 그럼 왜 사야 될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맨날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가
아니면 지 맘대로 성질 내고 이렇게 한 아이가 완전히 바뀌려면 어떻게? 아동 전문가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걔를 잘 가르쳐서 습관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아이 바뀌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면 나도 여기서 사가지고 크게 먹으려면 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바뀌는 주식을 쌀 때 사놓으면 되는 거죠. 왜? 25년도에 리튬 강산에서 실적이 크게 나오고 25년도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사업을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럼 25년도 전에 3년 전에는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22년도에요. 22년도 사가지고 나는 25년도까지 기다린다. 25만 사면 나는 75만 사상 고점 76만 5천인데 76만 4천원 갔었다. 그럼 76만 5천 근처 가면 그때부터 돌파한지 못한지 보고 그때부터 팔면 되죠. 그럼 3배입니다. 3배. 3배 나면 3년 동안 3배면 1년에 70%죠. 거의.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집중 투자가 가능해요.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23년도 작년에 9월, 12월. 작년 9월, 12월에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나라 개인이 투자를 가장 많이 산 게 9월, 12월부터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가장 많이 판 주식이 카카오입니다. 4만 6천 원부터 깨져서 3만 8천까지 갈 때까지 카카오를 딱 팔아가지고 손절 처리해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포스코 홀딩스 갔겠죠. 큰 손들도. 그러면 포스코 카카오를 2021년도 그렇게 좋다고 12만 원, 15만 원 갈 때 그때 내려올 때 사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2년 동안 가서 팔아서 손절해서 손해가 이걸 마이너스 30% 이상 손절해놓고 이걸 가서 빨리 먹겠다고 이제 여기서 산 거예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럼 또 안 가잖아요. 그죠? 복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 투자 영역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많이 샀어요. 사람들. 여기서 40만 원 있다가 확 뚫어서 70만 원 가니까 다시 50만 원 내려오니까 30%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사면 금방 이거 돌파해서 갈 것 같지만 25년도 리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전기차 성장하고 그러면 장기로 좋다고 앞으로 30년까지 보면 그런데 이미 큰 손들은 팔고 있는데 거래가 폭발해서 나는데 그럼 여기 사면 75만 원까지 다시 갔어요. 50만 원 사면 50%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50만 원 지자리까지 내려가요. 25만 원. 반타작이죠. 50만 원에서 30% 나면 5, 3은 15니까 35만 원 정도 가면 30% 깨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50% 사상 고점 돌파한다면 50%고요. 50만 원대 사면 30만 원대 오면 30% 손해예요. 이것은 투자 가치가 없죠. 집중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25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반투작.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면 38만 원? 38만 원 정도 45만 원 기본 내려간다. 그럼 60만 원대는 반드시 팔아면 여기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60만 원 사신 분들은 수익도 안 나고 손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다려서 지금까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기다리죠? 이거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오시면 계속 팔라 그러죠?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내려갈 거. 그러면 성장할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철강 지금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잃어버린 20년, 30년 가고 있는데 철강이 성장 못한 절반이 철강이니 그러면 리튬이 되잖아요. 리튬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 뒤에 되면 리튬 가서 중국하고도 계속 이제 싸워야 되지만 IRA 그거는 끝나겠죠. 몇 년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화학 쪽입니다. 화학, 철강, 산업재 쪽이죠. 리튬도 그렇고. 양극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은 시황의 업황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박스권이에요. 그죠?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내년까지는 그 이후까지 보면 또 다시 이 사상 고점 돌파하려면 최소한 100%는 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70만 원이니까 이거 30만 원대 오면 30만 원대 35만 원대 사면 그때는 70만 원까지 100%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려도 되는 거죠. 한 2, 3년을. 그래서 충분히 빠질 때 기다려야 된다. 여긴 집중 투자 아니죠. 여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집중 투자 산업 트렌드입니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도에서 2010년간 중국 서부 대개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면 도시를 건물하면
거기 철강 제조하고 전부 다 실어 날라야 되죠, 원자재를. 그래서 원자재인 조선주가 엄청나게 급등해서 조선주가 한국조선 50배 갔습니다. 여기가 집중 투자죠. 2020년도 우리나라 조선이 현대중공업이 이게 한국조선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토크 수주 잔량 1등 갔습니다. 2020년도 4월에 7월에 4월인가 7월. 그때 그걸 보고 우리나라 재벌 1등 되는 거야. 그럼 그걸 그때 사놓고 있는 거죠. 집중 투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나오면 성장을 못해 집중 투자하면 안 되는 거죠. 단타매매. 자, 그다음에 2010년부터 16년도, 17년도까지는 중국이 소비시대, 우리나라도 소비시대, 2010년도 소비시대잖아요. 소비시대에 가장 건물 짓고 아파트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번 먹는 거, 그 다음 먹고 살기, 아파트 살면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잖아요. 화장도 하고, 그래서 화장품, 아모레지, 400배, 200배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서 큰 성장, 한 10년, 15년 성장하면 시작점에서 400배가 최고 나가서 우리나라 400배 이상 올라간 삼성전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400배 가면 무조건 모든 성장상 딱 고점이에요. 에코프로도 153면 최고점, 400배가 최고점이에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만큼 그 성장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집중투자 유망종, 매 이 시간마다 계속 종목을 드린 건 아니지만 지금 비중은 35%에 집중투자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 손해나면 기다리면 되죠. 왜? 성장하는 산업들 보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지금은 작년에 4월도 양극재가 갔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이 엔캠부터 갔죠. 엄청난 시세, 사선 고점 다 돌파하고 13만 6천 돌파 3배나 갔다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SKC가 가고 있어요. 은극재, 리튬 메탈. 그 다음에 이제 요 은극재 중에 또 은극재 동박이 있는데요. 요는 동박도 있고 리튬 메탈도 있고 ISC 반도체도 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가장 시세가 좋은 SKC가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발주자 또 다시 이제 동박에 있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이제 동박이 있으니까 동박의 롯데에너지가 가장 핵심이니까 있고요. 롯데 5대 재벌주고요. 지금은 5대가 6대가 됐나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1.8조. 요즘은 10조짜리는 잘 안 가요. SKIT는 10조 때 안 가잖아요. 그죠? 1, 2조, 몇 조짜리가 폭등해서 6조 막 7조까지 가는 거예요. 대다수가. 지금 시세는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 안 해도 마이너스 79% 빠졌고 지금 현재 72%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조금 SDI도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전고체 배터리의 삼성 S사의 핵심이 고체전해질이죠. 고체전해질 롯데에너지가 6월달 파일럿 만들고요. 집전체 동박이죠. 하이엔드 동박으로 내년에 본격화해야 되는 미국이라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체전해질은 이수스 스페셜 케미칼하고 롯데에너지랑 공급 계약을 했죠. 그래서 항아리 틈을 받아서 롯데에너지가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밸류 체인 롯데에너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스페인 정설 내년 말,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아까 말했던 LFP 배터리라든지 고체 전해질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할 거고요. 주가는 이미 엄청나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빠져서 이제 월봉으로 쌍바닥이 형성됐습니다. 월봉으로 쌍바닥이 형성됐다는 건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월봉이 가장 좋은 게 월봉이 쌍바닥 나오면 하락은 멈췄다는 거죠. 하락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해 집중투자 종목으로 요거까지 편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끝내준 집중투자 어떻게 집중투자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